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타페와 마요르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5위의 헤타페입니다. 하위권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승점을 따내는 모습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14일부터 치러진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면서 지지 않는 저력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득점력이 딸려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올 시즌 헤타페보다 득점이 적은 팀은 엘체와 카디스 두 팀에 불과한 상태이고 롱볼 비중이 상당히 높아 공격 전술이 단조로운 편이고 지난 시즌 주포 역할을 잘해주었던 위날도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지난 시즌의 포스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날의 공중볼 능력은 유효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아람바리 알바레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1위의 마요르카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권 경쟁을 하던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마요르카가 보여주고 있는 순항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기레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빛을 발했는데 공격력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수비력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실점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는 것이 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무리키를 향한 단조로운 롱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강인의 온더볼 능력으로 중앙 빌드업을 시도하고는 빈도가 있긴 하지만 이강인 역시 팀의 기조상 수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요르카의 득점력은 앞서 언급했던 헤타페보다 딱 한 계단 위입니다. 사실상 빈공에 시달리는 것은 두 팀이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발리엔트 대 갈라레타 마페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빌드업을 대부분 롱볼에 의존하고 있어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마요르카가 수비적으로 헤타페보다 근소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골차 싸움으로 간다면 마요르카가 다소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셀타비고와 세비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7위의 셀타비고입니다. 강등권 털기까지 순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무승 행진을 이어가던 쿠테드 감독을 떠나보내고 카르발리알 감독으로 사령탑을 교체했지만 카르발리알 감독도 1무 1패로 별다른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카르발리알 감독은 두 경기에서 쿠데트 감독의 색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만 쿠데트 감독이 구사했던 전방 압박을 펼치기보다는 하프라인을 상대가 넘으면 압박을 시작하는 운영을 보여줬는데 일단 올 시즌 엘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실점을 줄이면서 강등권 탈출을 위한 승점을 정립하려는 모양새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결정자 없고요. 스페인 1부 18위의 세비야입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우승 경쟁을 했던 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추락인데 특히 지난 시즌 철통 같은 단단함을 자랑했던 수비가 너무나 큰 폭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카를로스 쿤데를 모두 타 팀으로 떠나보는 영향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니안주를 데려오는 등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현재 수비진의 부상자가 상당한 상황이라 수비 구성을 만드는 것조차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후술하겠지만 공격진의 부진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던 요소라 수비력으로 근근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수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라 세비야의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텔레스, 코로나, 마르카오, 델라이니, 몬티엘, 라키티치, 니안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모두 전방 자원들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며 셀타비고는 실점을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모습을 다소 줄이고 하프라인에서 라인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셀타비고가 명확하게 의지할 수 있는 주포가 존재하고 세비야는 현재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것조차 난관이라 승부에서는 의외로 셀타비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카디스와 알메리아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9위의 카디스입니다. 강등권에 위치해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의외로 강팀들의 발목을 자주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올 시즌에도 아틀레티코를 3대2로 잡고 베티스를 상대로 0대0으로 비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르이오 곤잘레스 감독 부임 이후 팀 컬러가 상당히 끈적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실점 제어가 잘 되지 못했지만 라인을 낮추고 수비를 단단히 하는 방식이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기록했던 경기는 단 2번뿐이고요. 공격적인 팀 컬러의 변화로 인해 올 시즌을 앞두고 감독을 교체했지만 올 시즌도 여전히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안데르 잘두아 은바의 추스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4위의 알메리아입니다. 기복이 심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극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올 시즌 아직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를 자신들보다 순위가 높은 팀들을 상대했음은 감안해야 할 것인데요. 공격에서의 정교함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파이널 패스
패스의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편으로 원정에서는 이 때문에 슈팅 전환율이 3%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홈에서는 무득점 비중이 14%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세적으로 운영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원정에서는 유독 크로스나 패스의 강약 조절이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최전방에서는 21세의 영건 투레가 새로운 옵션으로 떠오르다는 것이 위안입니다. 결장자는요, 마르토스 엘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디스의 공격 성과는 매우 좋지 못하지만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끈끈한 조직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저력을 보여준 상황이고 알메리아의 원정 성적과 공격에서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양 팀의 공격적인 성과가 매우 좋지 못한함을 감안해 2.5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바야돌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2위의 바야돌리드입니다. 기복이 심한 모습이지만 홈에서는 3연승을 달리면서 훌륭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적인 전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롱볼 비중을 늘리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단순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저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은데 최근 맞대결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내주지 않는 모습이었고 직전 맞대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기대 득점을 0.78로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대응하는 편이라 해당 3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에 그치면서 패배를 면치 못하긴 했지만 올 시즌 홈에서 7경기 6실점으로 안정적으로 수비가 굴러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실점 억제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겠습니다. 결장자는요, 아누아르 야미크 케네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2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카디스를 2대1로 잡아내면서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지로나와 라요를 상대로 1무 1패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인데요. 바르셀로나보다 다소 높은 실점률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은 풀백입니다. 카르바할은 부상 이후 전성기 시절의 폼을 잃었으며 맨디는 수비에서는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가끔씩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디거의 영입으로 인해 알라바를 레프트백으로 배치하는 시프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알라바도 레프트백으로 뛰었을 때는 센터백으로 뛸 때보다 퍼포먼스가 다소 떨어진 편입니다. 다만 애초에 바야돌리드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빈도가 높진 않을 것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바야돌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할 때는 공격을 포기하고 내려앉는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바야돌리드의 사이드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바야돌리드를 상대할 때는 유독 스코어 차이를 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핸디캡 접근은 추천하기가 어려운 경기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